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네,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목적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갑하고 을이 있고, 한쪽에 뭐 한다? 판다. 이쪽에 뭐예요? 산다. 이쪽은 뭐죠? 달라, 달라.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A, B, C. 지금 어디를 하고 있을까? 어? 여기 하고 있는 거 여기. C. C가 뭐예요? 목적. 뭐 한다고요? 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달라죠. 그럼 이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글자. 그렇죠. 자꾸 이제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확가적다. 확정할 때 정. 그다음에 뭐요? 가능. 적법. 타당성 가질 것.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이건 했으니까 이번 시간 뭐다? 적법하고 뭐다? 타당성. 그럼 이따 적법할 때 법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뭐라고요? 법. 자, 손을 올려보세요. 매번 시간마다 몸 동작이 들어가요. 자,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 예? 이게 뭐다? 수직, 수평. 이걸 공법관계. 무슨 관계? 이게 사법관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우리가 법률 행위하고 있잖아요. 법률 행위도 공법 행위가 있고 사법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과목에서 공부했던 게 부동산 공법 공부하셨죠? 부동산 뭐라고요? 공법. 그래서 이 민법은 부동산 사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부동산 뭐라고요? 사법.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빵! 총 모양의 총. 그러니까 민법은 빵! 됐어요? 민법은 공법 아니고 사법이고 사법 민법은 뭐다? 빵! 엄지가 총칙.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묶은 게 재산이야, 재산. 의식주 해결하려면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의식주 재산이 필요하니까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옆에 그걸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혼자 돈 많이 벌어 아무도 안 알아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쓸쓸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법보다 재산 관계와 무슨 관계? 가족 관계. 왜 가족 관계는 접었을까요?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들은 재산 관계를 중개하는 거지 무슨 관계? 가족 관계 중개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 관계는 무슨 관계는? 재산 관계는 손을 딱 피면 V자죠. 네? 이게 물권 관계. 무슨 관계? 이게 채권 관계. 채권 관계, 물권 관계. 엄지는 뭐다? 청칙. 3편 채권은 반라편이죠. 무슨 편? 그러니까 3편 채권에 15가지 계약 중 몇 가지요? 15가지 전형 계약 중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네? 그럼 매매 계약했으면 서로 달라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받아가지고 2편 물건에 등기 치면 뭐 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3편 채권 계약이 총칙에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3편 채권 유효가 돼서 2편 물건 등기하면 내 거 된다 이 이야기예요. 3편 채권에 매매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총칙에 뭐가 되지 않고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퍼펙트 유효가 돼서 나중에 2편 물건 뭐 하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 민법 별거 없어요.
책 순서대로 공부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는 거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체를 알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나요. 자,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뭐 쌓고 있다고? 하루 1일 노동자예요. 그냥 벽돌 쌓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일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겠지. 근데 매일 그 벽돌을 쌓아보세요. 돈 받는 게 받는데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는데 도대체 벽돌을 왜 쌓는 거지? 알고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응?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뭐 짓는 거? 성당 건물, 교회 건물 이런 또는 뭐야? 불교 이게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벽돌을 놓더라도 그 사람 뭐야? 이게 큰 예? 교회 건물, 성당 건물 또는 뭐야? 불교 건물을 짓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짓고 있으니까 아 나도 좋은 일 하고 있겠구나라고 벽돌을 쌓을 때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쌓게 되면 쌓을 때마다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전체 중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를 갖고 공부하는 재미가 붙고 삶이 재미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다니까. 공부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합격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합격은 다 돼 있는데 다만 이게 내년 되는 건지 후년 되는 건지 그게 알 수 없을 뿐이지. 도전했으면 뭐한다? 이 시험은 합격하고 뭐야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야. 왜?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이면 될 수 있죠. 혹시 뭐 요즘 뭐 300%도 뭐 환불해주는 것도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지금. 그럼 도전할 때 돈도 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걸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300%를 뭐 한다고? 근데 민법 몇 점이어야 돼요? 아니야 그거는 300%인데 85점이가 그럴 거야 아마. 할 수 있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세요. 왜 그지야 왜 합격만 시켜달라고 그래? 당당해 뭐하노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민법에서 그 기초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법만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2차를 뒷받침하는 과목이 바로 뭐다? 민법이라니까. 민법 점수가 좋으면 2차도 점수 잘 나와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의 이게 이 얘기야. 그럼 지금 법은 뭐라고? 법은 빵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법률 행위를 얘기해 보세요. 법률 행위에는 아니지 차원이 높아져야지. 공법 행위와 사법 행위가 있고 사법 행위에는 빵 무슨 행위와 아니지 총칙 행위란 말 어디 있어? 재산 행위랑 가족 행위가 있다. 재산 행위는 재산 행위는 아니 재산 행위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있다. 채권 행위 들어가면 채권적 단독 행위, 채권적 쌍방 행위, 채권적 합동 행위가 있고 물권 행위 들어가면 물권적 단독 행위가 있고 물권적 쌍방 행위 있고 물권적 합동 행위가 있다 이야기요. 그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야. 그러니까 앞에 채권적, 물권적, 계급장을 다 떼고 나면 남아있는 건 못 뺄 게 없어요. 단독행위, 쌍방행위. 지금 보세요. 여기 물권 단독, 물권 쌍방, 물권 합동, 채권 단독, 채권 쌍방, 채권 합동이 있잖아. 그럼 계급장을 다 떼버리게 뭐밖에 안 남아?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이 더 남아. 그 공통정신이 뭐다? 세트 명칭이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칙에서 뭘 갖고 하는 거야? 계급장 다 뗀 거 다 모이라 이 얘기야. 계급장을 다 떼고 총칙에서 모여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혼인은 재산법상 쌍방행위죠. 아니 가족법상 혼인 재산법상 쌍방행 아닙니까?
유언은 뭐야? 유언은 가족법상, 미안해, 가족법상. 유언은 가족법상 단독행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은 재산, 가족 떼고 다 모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라고 했었어요? 상대방 없는 거. 예?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래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그런 말 하나 딱 던졌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하도 뭐가 열거돼 있지. 그래서 뭐다? 1차 채무 면제 받은 동의, 철회, 동철이, 상추, 상계, 추인, 상추 먹고 잠이 온다면서.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상추 먹고 뭐다? 잠에 취해. 취가 뭐야? 취소. 해는 뭐다? 해제. 이게 던지니까 뭐 제가 뭐 민법을 무슨 암기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계속 뭐 한다? 달마다 거기다 뭐를 붙이면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15가지 전형계약도 있을까 없을까? 계약법 있잖아, 계약법. 15가지 계약은, 전형계약은 다음 달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15가지 계약을 암기하는 방법을 언제 가르친다고? 맛만 보여드릴게.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뭐라고 했어, 지금? 증조, 할배, 뭐 보고? 매합법 보고 뭐다? 차차차, 아싸, 뭐다? 여행. 그 다음은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설명드릴 거예요. 증은 증여, 조는 조합, 증조, 할배, 매화는 뭐냐? 매매, 화는 화해, 차차차, 뭐라고요? 노래 불러요. 차차차 있잖아요. 그게 뭐다?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계약.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걸어놓고, 그 건의에다가 이제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 그 제목만 알아도 나중에 뭐 간다? 답 볼 때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섞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해하라고 해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무슨 법도 집어넣고, 암기하는 것도 한번 집어넣고, 거기다 그 의미를 부여가면 계속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은 뭐 있는가요? 공법과 뭐가 있고, 사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총칙 있고,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있고, 재산법에는 물권법하고 뭐다? 채권법. 자, 이걸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법률 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요? 자, 법률 관계는 크게 보면,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채권 관계하고, 무슨 관계? 채권 관계랑 사람과 물건 관련된 무슨 관계? 네, 물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는, 자, 먼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쓴다고요? 재료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여기에 따라서 맛이 난다 이야기예요. 혼자 떠드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 하면 돼요.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요리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여기 요자가 있으니까 뭐다? 요건이라 한다. 맛은 법률 효과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별이야. 별을 앞으로 의사표시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 자,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는 이거다 이야기예요. 무슨 행위? 자, 법률 행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안 돼. 이제 물었을 땐 법률 행위는 사실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요건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야. 법률 행위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인 것, 아닌 것, 인 것.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란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란 여기서 나오겠죠. 법률 행위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별 들어가 있는 사실이야, 요건이야, 효과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사실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요건입니다. 이렇게 하는 수험생들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뭐 한다? 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렇다는 게 지금 이렇게 법률행위란 뭐라고요?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뭐다? 사실 아니고 효과 아니고 뭐다? 요건. 그러면 이 법률행위와 이 의사표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예? 요 관계 들어가면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이런 말 쓸 수는 없죠. 의사표시 이꼬로 법률행위이다 이런 말 쓸 수 있을까? 틀렸죠? 이걸 요소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하고 법률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두 번째, 자,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다. 맞을까 틀릴까? 별을 요소로 하지만 또 다른 재료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뭐 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의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그러면 법률행위 이제 종류를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요? 종류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류는 별 하나짜리가 있고 별 두 개가 반대 방향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나오고 이제 법률행위 뭐가 나와요? 요건. 뭐가 나온다고? 요건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한꺼번에 기억하면 되잖아요. 등등. 전통 착사, 확가적타. 이거 통통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섞어서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효력 요건 들어가서 지금 능능 이야기는 했잖아요, 지금.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두 번째 뭐 한 거야, 지금? 확정하고 뭐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번 시간은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적법성하고 무슨 성? 타당성을 가보겠다 이야기에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중간 갔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혹시 어지럽다고 자꾸 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이제 적법성 들어가 보자는 얘기야. 무슨 성? 그러면 아까 C번이죠. 무슨 성? 적법성. 자, 법에는 크게 공법과 무슨 법이 있을까요? 사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법에서 사법인 민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법 조문은 당사자가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이 있는데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문도 있고 그 조문과 달리 정해도 관계없는 조문들이 있다 이야기야.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다면 강행법규.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으면 무슨 법규? 임의법규. 이렇게 고치는 거야. 무슨 법규? 그러니까 민법은 무슨 법규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야기야. 무슨 법규랑? 임의법규와 무슨 법규? 강행법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손가락 이게 V자 해보세요. 이게 총칙, 물권, 채권이죠. 엄지가 뭐 했었고 총칙. 이게 제3법에 물권법, 채권법 있잖아. 그 물권법은 등기와 연관이 많아요. 뭐랑?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고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근데 지금 all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게 대부분. 그러면 채권법 무슨 법? 채권법. 계약 관련된 채권법 규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그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강행인지 임인지 막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교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저만의 또 뭐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1월 11월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물권법은 대부분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무슨 법규가 많고 강행 법규가 많고 채권법은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무슨 법규가 많다. 임의 법규가 많다. 그러면 이제 시험 낼 때는 주로 뭘까? 아니 대부분 강행 법규다 그러면 임의 법규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여기 대부분 무슨 법규면 가끔 강행 법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에서 거기서 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채권법 가가지고 이게 섞여 있죠. 지금 강행과 임의가 섞여 있죠. 그럼 저는 이때 이렇게 틀고 들어가. 자, 술은 1차 먹고 끝내야 돼요. 2차, 3차, 4차까지 가야 돼. 술 드실 때 입이 없어가지고 뭐 했어? 웃는 건지. 술은 보통 1차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술을 먹는데 2차까지 드시면 언제까지 드시면 술을 2차까지 드시면 그 다음날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안 돼? 공부할 때 뭐 한다? 헤매 이렇게 뭐라고요? 술을 2차까지 먹으면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뭐 한다고? 헤매. 지금 이건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채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계약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2는 뭐냐면 2는 이기연체 해지야. 뭐라고요? 해지. 차는 뭐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 무슨 권? 해는 뭐냐면 요건 좀 기간 약정 없으면 주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통고? 매는 매수 청구권을 얘기해요. 무슨 청구권? 그래서 여기 이자 들어가고 차자 들어가고 뭐다? 해자 들어가고 매자 들어가서 그러면 채권법 계약법은 2차 헤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임의 규정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설명하면 심각한데 별거 아닌 것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요? 계약법 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뭐다? 뭐만 아니면 2차 헤매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땐 무슨 규정으로 몰고 간다? 임의 규정. 그래서 책자에 가시면 162페이지 가시면 있습니까? 목적 적법성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소요한 비용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26조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뭐할 수 있다. 그 비용 청구가 뭐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이요? 비용 상한 청구권입니다. 그럼 그게 대충 뭐냐면 계약법 소속이야. 채권의 무슨 법? 계약법 소속이야. 그럼 왜 그게 임의 규정입니까? 그게 왜 임의 규정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책에 적혀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 이러면 안 돼. 기준 생겼어. 계약법은 뭐라고요?
뭐가 아니면 아니 이기 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그러면 별거 없잖아. 그걸 모르고 가서 뭐예요? 지상물 매수권 공부할 때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좀 이따가 부속물 할 때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이기 연체 해지는 또 강행 규정입니다. 비용상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에? 자, 차임을 갖다가 그러니까 온갖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들 괴롭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심각한 것을 어떻게 한다? 단순하게 계약법이라고 판단된다면 뭐가 아니면 2차 해매가 아니면 무슨 규정? 실무할게. 계약법에요.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법정 해제.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뭘 어려 여기 뭐가 아니야 지금. 2차 해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규정? 그렇게 밀고 가는 거야.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몰라. 그냥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다. 이거 아니니까 무슨 규정? 아니 여기 안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계약법인지 물권법인지 헷갈려서 그렇잖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 대충 어딘지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책에 그게 비용 상환하는 것이 거기 임의 규정으로 다짜고짜 내놨잖아요. 그럼 멍 때릴 거 아니에요. 왜 임의 규정이지? 그럼 기준 잡았잖아, 제가 뭐라고? 응? 채권 계약법에서 2차 해매가 아니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쉬워. 자, 위험 부담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몰라. 위험 부담. 왜요? 몰랐던 이게 아니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렸잖아, 기준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까? 2차 해매가 아니니까 그 비용 청구, 비용 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럼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다. 그렇게 해서 연습시켜 드릴 것이다. 그런 얘기. 아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세요. 민법은 무슨 법과 뭐가 막 섞여 있어.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가 섞여 있는데 이 편 물권법은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아요? 3편 채권 계약법은 계약이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 그럼 가끔 무슨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강행 규정 기준을 뭐로 드렸어요? 2차 해매가 아니면 무슨 규정? 그럼 물권법도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다쳐. 일단 요거 해놓고 다시 또 1월달 할 때 그때 또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법이 아니고 공법으로 갑니다. 무슨 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면 공법이 임의법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공법을 갖다가 임의법규니까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세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요? 뭐라고요? 세법이 사법이라고? 2차 과목들은 전부 다 공법이야, 공법. 국가가 국민에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게 임의법규예요? 세금 내라니까 못 줘. 야, 좀 깎자. 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공법은 뭐예요? 무슨 법규가 아니고 당연히 무슨 법규예요? 강행 법규가 되겠죠. 무슨 법규? 그러면 이 강행 법규를 위반했을 때,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네,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은 보통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하지요. 뭐 한다고? 근데 처벌하는데 처벌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법상 계약은 유효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공법,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하지만 처벌받은 자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강행법규 위반했으면 뭐도 하고요. 처벌도 하고, 무슨 계약도? 사법상 계약도 그냥 아주 그냥 개무시하는 경우도 있어. 무효. 뭐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법 조문이 규정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판례에서 이런 걸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점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음식점 하려면 음식점 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사냥할 때 뭐 할 때 그러면 가끔 같이 산에 올라가야 될 때 가끔 보면 부류가 두 사람이죠. 산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친구는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가끔 많은 사람은 산을 지원하니까 여기서 미리 자리 잡고 미리 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런 데는 허가를 맡을까 안 맡을까? 음식점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무슨 법? 허가 맡아야 돼요. 허가 맡아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 산에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여기서 안 먹어요. 주로 어디서 먹어? 이 산속에서 가끔 먹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그런 파는 곳 있잖아요. 집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응?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 거기서 여기서 팔아. 여기 허가 나요. 여기 허가 나지 않는 곳이야. 뭐가 안 나요 여기는? 허가 안 나는데 음식을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허가 안 난 곳에서 식품위생법의 주인은 위반한 건 맞아요? 그럼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뭐 안 맡았으니까? 허가 안 맡았으니까 식품위생법은 공법이죠. 사법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공법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위반했잖아요. 그럼 주인은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일정한 받겠죠. 근데 여기서 음식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식물을 뭐 했다고? 판매한 건 사법상이죠. 사법상 계약이죠.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러니까 뭐는 위반했지만 공법을 위반했지만 사법상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위하잖아요. 그거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하면은 단속 법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법규? 그러니까 단속 법규는 단속이 목적이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위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처벌도 하고 사법상 계약도 개무시하게 되면 이건 효력 법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법규? 그럼 이제 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중개업자는 무슨 업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법에 따르게 되면 뭐만 받아야 돼요? 아니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수수료? 근데 가끔은 중개업자가 아주 손님이 뭐예요? 빨리 팔아주시면 급행료 뭐 500을 더 얹어주겠다. 혹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토지가 나는 딱 5억만 받으면 되니까 수수료는 따로 못 챙겨드리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혹시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뭐 6억에 팔든지 7억에 팔든지 나는 얼마 받으면 되니까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 눈에 불이 들어와 불이 안 들어와? 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제껴놓고 뭐 한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계약할 때 법정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뭐야 지금? 네? 알파를 더 받겠다고 사법상 합의한 거죠. 네? 사법상보다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5억에 팔아야 되는데 6억으로 팔아버렸어. 그러면 법정 수수료는 실제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금액 잘 모르겠으면 법정 수수료가 만약에 있는데 알파를 지금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지금? 1억을 더 받은 거지. 그러면 이 중개사법 법정 수수료 규정이 강행법규인데 무슨 법규인데? 강행법규인데 자 이걸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단속으로 보느냐 효력으로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 단서로 보게 되면 사법상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네요.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걸 무슨 법규로 보면 사법상 계약은 뭐죠? 무효네.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네. 그쵸? 자 그러면 1억을 보통은 줄까요 안 줄까요? 자 1억을 만약에 지급했어요. 뭐 했다고? 지급했어요.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단속 규정일 때는 이 돈 받은 것은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중개업자 거지. 그죠? 근데 이걸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달라는 효력이 없는데 줬죠. 줬죠? 근데 갑자기 이쪽이 인간의 길이 아니고 법의 길을 가서 자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냐 계약이 무효인데 만약에 줬으면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당이득. 무슨 이득? 연습하세요. 무슨 이득?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단속 법규로 주장하고 싶어요? 효력 법규로 주장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거겠지. 왜? 이쪽은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 받겠지. 그래도 계약이 뭐 한 거니까.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쪽은 이건 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야?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줬다가 뺏는 놈. 아주 개빡쳐야지. 열받아. 주지나 말지. 줘놓고 1억을 지급한 다음에 법원에 소제기해서 더 가서 신고를 해요. 처벌받죠? 주고. 그래서 열심히 모여놓고 나서 노력해놓고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악용 여지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줄 테니까 팔아봐라. 팔아놓고 안 준다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는 이게 사법상 계약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 수수료 1억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머리가 좋아야 돼. 이때는요 1억 중에서 반띵 해가지고 반띵 이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야. 제가 1억을 받았는데요 5천은 당신이 드시고 저 5천 먹을게요. 이렇게 제안하면 어떡할까요? 이쪽에서 인간의 길을 갈까 법의 길을 갈까? 인간의 길을 갑니다. 절대 신고 안 하죠. 아니 1억에서 반은 당신 먹고 나 먹을 테니까 하자면 이쪽에서 뭐요? 너무 고맙잖아요. 원래 얼만데? 5억인데 5천 더 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 막 친척 난리 치는 거야. 속으로는 속쓰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터지 또 팔 사람이 있으면요. 친구 소개해줘요. 들어온다니까?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또 뭔가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시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슨 뭐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법규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누가 더 준다 그러면요. 그냥 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나중에 이거 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 했을 때 이 약정은 무슨 법규가 아니고 무슨 법규? 효력 벽에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고 줬다면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쪽에서 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시면은 강행 법규가 나오죠. 맨 꼭대기에 무슨 법규?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거기는 공법, 사법 구별 없이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사법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섞여 있다. 됐죠? 공법은 임의법규가 아니고 무슨 법규인데 강행법규인데 단속법규와 무슨 법규? 효력법규. 걸리면 처벌은 받으지만 사법상 계약은 유효한 게 뭐고? 단속이고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는 게 뭐다? 효력법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효력 규정의 예가 나옵니다. 민법상 모든 강행 규정, 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무슨 제도? 허가 맡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허가 제도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무슨 규정? 그 다음에 단속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에 보면은 예가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 하는 행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처법상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다른 게 아니고 등기를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정상 코스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을이 또 병한테 팔려면 어떻게 돼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갑의 등기를 매매했으니까 등기가 넘어가야 되겠죠.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등기치고 다시 매매하면 3편 채권 매매 2편 물건 등기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국가가 세금 걷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등기가 이 빼먹고 이렇게 간다면 이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은 세금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빼먹을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무슨 등기? 이게 뭐야? 중간자. 등기를 뭐 했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이걸 과연 그대로 둘까요? 이걸 처벌할까? 처벌하겠지. 그러니까 걸리면 갑도 뭐 하고 처벌, 을도 처벌, 병도 뭐 한다? 처벌. 그러면 다시 등기가 일로 갔다가 일로 올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대로 뭐 한다?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은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국가는 자꾸 뭐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분들이 증여하고 싶을 거 아니야. 자신의 자식들한테. 증여한다고 바로 다이렉트에게 무슨 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여세 빼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지. 타당성 갑니다. 무슨 성? 타당성. 타당성은 103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자, 이거 앞으로 타당성 나오면 저는 앞으로 거기
선량할 때 선자 있죠. 응? 풍할 때 풍자 있죠. 기타 할 때 기자 있지. 그렇지. 선풍기 무효. 무슨 무효? 선풍기 무효. 근데 무엇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그래서 이제 그걸 판례가 103조를 근거로 해서 판결한 내용들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무효냐면 첫 번째가 가족 질서 위반하는 경우. 무슨 질서요? 가족 관련된 그죠? 가족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뭐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무슨 계약? 첩계약. 보통은 옛날에 돈 많은 남자가 그죠? 여자하고 이미 혼인신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이런 계약을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공짜예요? 뭔가 줘야 돼?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첩계약 뭐다? 유지를 에? 조건으로 뭔가 줘야 되겠지.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 그게 뭐다? 증여. 뭐 한다? 가장 대표가 이 얘기예요. 자, 일단 해볼게요. 가족 질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정의 관념에 반하는 거. 거기 보면 뭐 밀수라든지. 또 뭐 있어요, 여기? 밀수 있고 또 병매 있죠. 담합하는 경우 있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는 세 번째 거야.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슨 매매? 적극가담 부동산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 뭐 가끔 각서를 써주는데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든지 또 이혼하면서 절대 뭐 하지 않겠다. 아니 이혼하면서 절대 뭐 하지 않겠다. 혼인한 각서를 써주는 경우도 이상한 사람이 있나 봐. 또 절대 혼인하면서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래. 써줘. 관계없어.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왜? 개인의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구속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야. 또 거기 보시면 거기 뭐 있어요? 독신약관 있죠. 무슨 약관? 직장 들어가는데 직장 다닌 동안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네? 결혼하지 않기. 그럼 거기다 보통 사인해야 안 해, 보통? 하겠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뭐가 실까? 네? 누구요? 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앞으로 장래 취득할 재산을 전체를 너한테 준다. 이것도 문제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사찰은 절 있잖아요. 생존에 필수적인 임야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그 임야를 처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생존 기초가 되는 뭐다? 임야를 몽땅 거기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뭐죠? 사행성. 도박계약, 도박빚. 그래서 여러분 도박빚 계약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갚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어디 무효? 타당성인데 이건 어디가 아니에요? 적법성 소속이 아니고 뭐다? 타당성 소속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들은 얘가 요거. 첩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죠? 타당성 무효죠?
그럼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 뭐 했다고? 자, 이것을 이행했을 때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있다. 만약에. 그러면 첩격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 줘서 등기했다가 첩격이 끝나니까 도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사람 물색해가지고 다시 무슨 계약 맺고 이거 하고 또 깨지면 다시 뭐 하고 부당이득 반환받고 다시 깨지면 다시 이거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법이 뭐 인정하는 거예요? 첩계약해도 법이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 이런 거 돌려막기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영역은, 타당성 영역은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적법성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어디만큼은 타당성 들어오면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말을 바꿔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불법 원인 급여. 무슨 급여? 네, 책자 넘기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급여? 네, 164페이지에 3번의 니은. 무슨 급여?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 무효는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데 이쪽 영역에서 만약에 주었다 한다면 법이 돌려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돌려주라고 인정하게 되면 다시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짓 하는 것을 법이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돌려받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이코로 뭐다? 불법 원인 급여. 제목을 기억하세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때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는 것은 선풍기 무효 소속일 때, 타당성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 펴보세요. 아까 총칙 10가지가 뭐가 있었죠? 갑을, 능, 달라, 아니죠, 판다, 산다는 단통, 착사였었지. 달라는 확가, 적타였었죠. 그러면 끝에 그 타당성 영역만 못 돌려받아. 능, 단통, 착사, 확가, 적. 아니, 적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타당성만 불법 원인 급여고 나머지 영역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러면 통 있죠. 단통 있죠. 통정 허위 표시 있죠. 짜고 한 거 있었잖아. 짜고 해서 소유권 넘겨준 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위치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 위치. 항상 능, 단통, 착사, 확가, 적, 타 있잖아. 타당성이 그게 바로 선풍기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면 통정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책 보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지금 10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책 이렇게 공부할 때 책 10개가 딱 있는 거야. 여러분 각 영화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전체 표시돼 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만 쓴다. 그러면 도박 계약도 무효죠. 그럼 도박빚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 소제기해도 반환받을 수가, 이유는 타당성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는 웬만하면 어디 안 끌고 들어가. 타당성 아니고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근데 도저히 눈 떠지고 못 봐줄 때는 일로 끌고 들어와. 그래서 못 돌려받는 영역이 어디다? 타당성.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10가지. 몇 가지? 그 제가 저렇게 자꾸 써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대충 앞에 거 하고 다음 주 이제 무슨 표시? 의사표시. 뒤에 불공정 법령은 생략할게요. 제가 생략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세요. 자, 가면서 이게 아까 했었지. 페이지 이렇게 잡고서 10가지 있었지. 뭐 능능, 단통 착사, 화가적타. 그 다음 주에 뭐 공부한다? 의사표시 영역 공부할 거야.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